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큰 배신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가 관계의 바닥을 드러낸다. 30년을 함께한 친구라 해도 예외는 없다. 같이 웃었고 힘든 시절 서로 등을 맡겼어도 단 한 끼 자리에서 던진 말 한 줄이 그 모든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번엔 네가 좀 내라.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말 속보다 태도의 무게에서 드러난다. 그 말에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비친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백, 수천의 사람을 만났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그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냈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기여와 존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인연을 결정했다. 나는 늘 밥자리에서 사람을 보았다. 누군가 대신 계산서를 집어들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인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사람인지, 그 작은 몇 초가 그 사람의 인성을 모두 말해주었다. 돈은 미묘한 것이다. 돈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마음이 비면 모욕이 되고 마음이 담기면 신뢰가 된다. 그래서 밥값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은 숨길 수 없다. 나는 오래 고민했다. 왜 사람들은 작은 호의를 쉽게 권리로 착각할까? 왜 감사는 사라지고 네가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 속에서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감동이던 일이 반복되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진심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이들은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오래 남지 못한다. 반대로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인연이 이어진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돈도 시간도 말도 아니다. 존중의 무게다. 그리고 그 무게는 누가 계산서를 집어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내었는가로 결정된다. 나는 사람 사이의 균형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며 배웠다. 인간관계는 거대한 사건으로 깨지지 않는다. 언제나 작은 균열이 먼저 생기고 그 균열을 방치한 마음에서 관계는 천천히 썩어간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돈 때문에 싸웠다. 그러나 내가 본 세상에서 돈은 단지 표면일 뿐이었다. 진짜 원인은 태도였다. 돈이 오갈 때 드러나는 태도, 계산서 앞에서 보이는 인성,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감사의 무게. 결국 사람을 잃는 순간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가벼움에서 찾아왔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이라도 받는 것만 익숙한 사람은 결국 주변을 잃었다. 반대로 처음엔 모자라 보여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았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 이들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신뢰를 만들어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사람의 핵심을 보았다. 누가 먼저 계산서를 잡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과 마음가짐이었다. 당연한 듯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사람과 미안해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이 단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곤 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위험하다. 익숙함은 때때로 독이 된다. 사람은 편해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배려를 욕으로 바꾸며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다. 30년 모임을 이끌어온 한 여인은 늘 손이 컸고 선뜻 자리 예약을 하고 먼저 계산서를 챙겼다. 그녀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돌아온 말은 어차피 언니가 낼 거잖아. 이 한마디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쏟아온 마음이 의무로 전락한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무뎌지고 익숙함 속에서 진심은 가장 먼저 희생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른다. 처음엔 감동을 주던 일이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나중엔 은근한 우월감으로 이어진다. 내가 오래전부터 후배들에게 지적하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호의를 쌓는 건 기쁜 일이다. 그러나 상대가 그 호의를 기억하는지 아니면 기대로 바꾸는지 잘 보아라. 진심이 의무로 변하는 순간 관계를 지탱하던 온기는 금세 차갑게 식는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로 유지되는 법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었다.
주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처음엔 계산하는 사람이 가장 공정해 보였다.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늘 혼자였다. 계산은 관계를 지켜주지 못한다.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그것을 이어가는 건 정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나는 이를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계산들이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피로로 쌓였고 그 피로는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무관심은 이별보다 더 깊은 단절을 만든다. 반대로 주는 사람은 때로 손해를 본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용당할 위험까지 감수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인연을 남긴다. 사람의 기억은 숫자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이 준 따뜻함, 배려, 진심을 떠올린다. 나는 기업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패턴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았다. 주는 사람에게는 결국 사람이 남고 사람은 기회와 신뢰를 가져온다. 나는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늘 아쉬웠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잃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언제나 마음의 무게였다. 계산이 지나치면 사람은 피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따뜻함이 유지되는 관계만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실적을 얻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남아있는 건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는 평생 동료가 되었고 누구는 단 한 번의 말과 태도 때문에 멀어졌다. 그 선택 기준은 언제나 같다. 존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마음이 따뜻한가? 나는 어느 날 한 장면을 보고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 몇 명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다. 나는 일부러 지켜보았다. 누가 먼저 계산서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지, 누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서는지, 그 몇 초의 반응 속에 그들의 미래가 보였다. 회사란 결국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성과로 나타난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기회도 가볍게 잃고 마음이 깊은 사람은 인연을 깊게 쌓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경영의 진리였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무게가 관계를 결정한다. 밥값을 계산하는 손길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다. 고맙다는 말 하나면 충분하고 미안하다는 말 하나면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진다. 감정의 부채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억지로 되갚을 필요도 없다. 그저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든 오래간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고 주는 사람은 결국 기억 속에서 빛난다. 나는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인간관계란 숫자가 아니라 온기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세월은 결국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냉정한 계산만 남긴 사람을 멀리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은 단순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은 사람이 결국 인생을 얻는다. 인간관계의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나는 수십 년간 사람을 지켜보며 이 단순한 진실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지 깨달았다. 관계는 폭발처럼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말없이, 소리 없이 작은 말과 작은 태도가 쌓여 마침내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끝까지 모른 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잘 보면 답은 늘 같은 곳에 있다. 존중의 부재, 감사의 실종, 익숙함이 만든 오만. 이것이 인간 관계를 흔드는 가장 큰 균열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누군가가 밥값을 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로 반응하는지, 혹은 아무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지,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지 나는 수없이 목격했다. 처음엔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움을 잊고 베풀어주는 손길을 하나의 패턴처럼 여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취급하는 오만함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너무 쉽게 받은 것을 잊고 너무 빨리 당연함을 배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을 봤다. 열정적인 직원도 있었고 능력 있는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했고 작은 호의에도 마음을 담아 반응했다. 반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받은 만큼만 하려는 사람, 늘 저울질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들은 관계의 균형을 계산으로 맞추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따뜻함을 원하고
진심을 기억하며 존중을 필요로 한다. 계산이 아닌 마음이 인간관계를 지켜준다. 30년 동안 모임을 이끌어온 최명자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녀와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다. 처음엔 즐겁고 기쁘게 베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그것을 기대로 바꾸고 기대가 반복되면 권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서로 너무 편해서 그래. 그러나 나는 그것이 변명임을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것이 부부든 친구든 동료든 심지어 혈연 관계라 해도 예외는 없다. 나는 늘 물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감사의 마음을 잃는가? 왜 호의를 권리로 바꾸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가치의 무게를 잊는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있었지만 반복되면 감정이 무뎌지고 무뎌진 감정은 결국 오만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고마움은 습관처럼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무너진다. 이 말은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 중 하나다. 나는 기업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다. 도움을 준 직원이 나중에 당연하듯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은 배려를 잊지 않고 계속 따뜻함을 보인 직원도 있었다. 전자의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억하지 못했고 받은 것을 빚으로 착각하기보다 권리로 착각했다. 후자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받은 작은 도움도 오래 기억했고 자신의 행동으로 다시 따뜻함을 돌려주었다. 나는 항상 이들을 가까이 두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마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이다. 박철호 씨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는 늘 정확하게 나누고 계산하려 했다. 겉으로 보기엔 공정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정확함이 신뢰를 만든다 해도 따뜻함이 그 신뢰를 지속시킨다는 사실이다. 숫자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다. 그 숫자에 담긴 감정에 온기가 없다면 결국 사람들은 지치고 피로해진다. 그리고 피로는 관계를 침묵으로 돌려놓는다. 우정은 침묵 속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받는 것만 익숙해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처음엔 편하고 나중엔 무거워지고 결국 상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마음은 짓누르는 순간 금이 간다. 마음이 금이 가면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다. 작은 말 한 줄,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의 진심을 흔들어 버린다. 특히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라는 말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한 줄이다. 그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모른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절대로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인간관계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깨진다. 밥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작은 태도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람은 밥 한 끼에서도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계산하는 순간 웃고, 누군가는 표정이 굳고, 누군가는 모른 척한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 많이 보았다. 사람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돈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다룬다. 돈을 따뜻하게 다루는 사람은 관계도 따뜻하게 지킨다. 그래서 나는 밥값을 얼마나 냈는가 보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보다 오래 존중해 온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어떤 관계든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오래 간다. 나는 평생을 걸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잃고 다시 사람을 얻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관계는 절대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언제나 그보다 훨씬 사소한 곳에서 금이 간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농담, 감사가 사라진 태도. 이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순간만 보고 갑자기 변했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변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태도를 가볍게 여기는 자세였다. 나는 늘 밥 한 끼에서 인생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믿었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이다. 누군가 대신 계산서를 집어들었을 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 태도는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람의 진심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보고 경험했다. 하지만 시간을 돌아보면 나를 성장시킨 것은 숫자나 실적이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보았던 작은 태도들, 그들 마음의 온기 혹은 냉기, 그리고 그 태도가 만들어낸 신뢰와 관계의 흐름이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마음이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크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오래 알고 지낸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익숙함이다. 익숙함은 마취제다. 처음엔 감사했던 마음이 익숙함 속에서 무뎌지고 무뎌진 마음은 결국 오만으로 변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다. 처음엔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던 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 당연함을 기준 삼아 상대를 판단한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섭섭함과 오해의 대상이 된다. 인간은 받은 것을 너무 빨리 잊고 받는 것에 너무 쉽게 익숙해진다. 나는 어떤 관계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때라고 느꼈다. 이 한마디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 담겨 있다.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이고 상대의 호의를 권리로 바꿔버린 순간이다. 가벼운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은 늘 마음의 근원을 드러낸다. 사람의 무심함은 언제나 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긴다. 상대가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아프게 느끼는지는 모른 채 나는 오랜 세월 경영을 하며 깨달았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일에서도 모든 것을 얻는다. 반대로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마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 해도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존중이 쌓이는 방향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성과든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잃는 건 언제나 태도의 문제였다. 나는 회사의 젊은 직원들을 지켜보며 작은 습관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다. 늘 고마움을 표현하던 직원은 시간이 지나도 신뢰가 두터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기꺼이 돕고 싶어 했다. 반대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립되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온 마음의 무게를 기억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기억을 잃는다. 잃는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숫자는 차갑다. 계산은 갈등을 만든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은 관계를 숨쉬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편안함은 관계의 가장 큰 자산이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편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고 의무는 언젠가 필요가 되어 상대를 밀어낸다. 나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도움을 주고 난 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관계를 조종하려는 계산된 태도였다. 진심은 거래가 아니다. 진심은 요구하지 않는다. 진심은 기억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오래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닫는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곧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다. 말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도 감정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받은 것을 대했던 마음으로 평가된다. 고마움을 잃은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고마움을 받지 못한다. 존중을 잃은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큰 배신보다 작은 무시에 더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 밥 한 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밥 한 끼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결론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사람을 얻는 것도 언제나 사소한 순간에서 결정된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관계의 진짜 위기는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극적인 순간만 기억하려 한다. 배신, 다툼, 갈등, 같은 눈에 띄는 흔적들 말이다. 그러나 관계를 죽이는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 한마디의 무게, 표정 하나의 온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무심함. 이 조용한 변화들이 관계를 갉아먹는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직원 간의 갈등, 파트너 간의 오해, 오래된 인연 속에서 생겨난 균열들까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경제적 문제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갈등의 뿌리가 존중의 부족, 감사의 실종, 태도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도구지만 태도는 본질이다. 내가 젊었을 때 만났던 한 인재가 있었다. 그의 능력은 눈부셨지만 나는 그가 밥자리에서 보인 작은 태도를 보고 그의 한계를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 대신 계산서를 들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다. 순간 나는 그의 마음의 무게를 느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태도로 관계를 잃는다. 그 둘의 차이는 단 몇 초의 자세 속에 숨어 있었다. 후일 그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결국 실력은 성공을 만들지만 태도는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잃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호의를 받으면 기뻐하고 감동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가득하던 일도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그것이 기대로 변하고 다섯 번째가 되면 당연함이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되는 순간 상대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동시에 인간관계를 가장 파괴하는 독이다. 나는 이를 수없이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 감사는 유지해야 할 습관이고 당연함은 경계해야 할 마음이다. 나는 어느 날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을 보았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러나 그날 그의 표정엔 피곤함이 뚜렷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준 것보다 받은 배려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준 마음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게 슬펐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종종 돈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시될 때 사람이 무너진다. 나는 인간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주는 관계. 둘째, 계산하는 관계. 셋째, 받기만 하는 관계. 이 중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언제나 주는 관계였다. 물론 주는 사람은 때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순간도 있다. 그러나 세월은 늘 그들을 선택했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처음엔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계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계산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계산이 남긴 차가움을 기억한다. 인간관계의 지속성은 공정함이 아니라 온기에서 나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숫자는 이해를 주지만 마음은 신뢰를 준다. 단 5,000원을 내는 자리에서도 사람의 본심은 드러난다. 누군가는 그저 의무처럼 지갑을 열고 누군가는 진심을 담아 상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돈의 액수는 같아도 마음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내가 경영 초기에 한 실수를 잊을 수 없다. 능력만 보고 사람을 가까이 뒀던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적도 뛰어났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말 한마디가 나를 멈춰 세웠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해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거래는 끝나면 사라지지만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나는 그때부터 진심과 의도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 마음 하나가 네 인생을 지켜준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며 서로를 존중하게 만든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금방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관계는 작은 갈등에도 쉽게 부서진다. 사람은 섬세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 말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신했다.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오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존중한 사람이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도 존중을 잃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단 몇 년의 인연이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그 관계는 평생 간다. 결국 인간관계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다루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다. 상대의 마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은 사람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큰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온도가 천천히 식어가는 과정이다. 상대가 일부러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작은 태도들이 반복되며 마음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은 어느 순간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아,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인간관계의 단절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성실한 사람도 있었고, 야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록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그들은 마음을 쉽게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반응하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렸다. 그 덕분에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였고 관계는 오래 유지되었다. 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끝내 곁에 남지 못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나는 자주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도 마음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사람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작은 상처 하나라도 오래 간직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밥을 사면서 보여준 무심한 표정,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순간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낸 침묵, 당연한 듯 지갑을 닫고 상대만 바라보던 태도. 이 모든 것은 상대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내가 한 번은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밥을 산 적이 있었다. 그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충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내가 해준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오해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받은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잊지 않고 받은 것을 쉽게 잊는 존재다. 나는 수십 년간 이 패턴을 보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관계가 오래 가려면 받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처음엔 다들 친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친절이 당연한 듯 행동했다.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불만을 드러냈고 심지어 상대를 탓했다. 결국 그들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람은 마음이 편한 곳을 향하고 마음이 무거운 곳을 떠난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협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배려 하나가 신뢰를 만들었다. 반대로 계산적인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었다. 숫자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먼 길을 가지 못했다. 그들은 실적은 냈지만 신뢰와 인연을 잃었다. 결국 남는 것은 실적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람호도 마음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법이다. 나는 지금도 한 가지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돕고 모두가 편안하게 자리하도록 자연스럽게 챙겼다.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는 나를 보며 그는 살짝 웃으며 "회장님,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 한마디 안엔 존중과 진심과 따뜻함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한순간으로 그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얻고 신뢰를 얻고 인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경계했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 계산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 감사를 잃은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두면 관계의 온도가 빠르게 식고 결국 마음의 균열이 생긴다. 반대로 주려고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오래 살아남았다. 세상은 결국 마음이 따뜻한 사람 편에 서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 말미에 이르러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을 잃는 것은 돈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사람을 잃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여긴 태도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것도 거창한 일이 아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 배려하는 말 한마디, 당연함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자세. 이 작은 태도가 인생의 큰 인연을 만든다. 결국 인간관계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다루는 일이다. 마음의 무게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얻고 신뢰를 얻고 인생을 얻는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거창한 비결도 남들이 말하는 성공학도 아니었다. 오직 단 하나,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람의 마음은 금보다 귀하고 물보다 유연하며 그러나 유리보다 쉽게 깨진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이 준 마음이 가볍게 취급되는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별다른 소리 없이 천천히 멀어진다는 것이다. 말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큰 사건도 없다. 단지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기울어진 관계는 다시 바로 세우기 어렵다. 사람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마음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동료가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배들이 기회를 주고 누군가는 밥을 사주고 누군가는 그의 실수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그는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몰랐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고마운 마음이 있느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예, 마음속으로는 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마음속 고마움은 누구도 모른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며 그는 많은 사람을 잃었다. 마음속의 예의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한다. 감사는 행동이고 존중은 태도이며 관계는 표현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리고 늘 같은 기준을 사용했다. 돈을 다루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받은 것을 기억하는 태도, 이 세 가지였다. 놀랍게도 능력보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 세 가지가 바른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결국 고립되었다. 나는 조직에서도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마음의 무게였다. 어떤 사람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그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도움을 줘도 그 안에 계산이 숨어 있다. 도움의 크기가 아니라 도움의 마음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했다. 사람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그 과정에서 느낀 존중과 배려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조심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는지. 나는 한 번은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늘 계산이 정확했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날 또 그는 말했다. 지난번엔 내가 냈으니까 오늘은 네가 내야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계산하러 만난 것인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이야기해야지. 숫자를 이야기하면 관계가 숫자가 된다. 그는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결국 몇 년 뒤 그는 주변에서 사람을 잃기 시작했다. 계산은 정확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다. 정확함은 사람을 보호하지만 따뜻함은 사람을 남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사람은 받는 만큼 기뻐하지 않고 받는 태도대로 판단한다. 누군가는 작은 호의를 받아도 크게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큰 도움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다. 후자의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앞의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산보다 마음을 먼저 기억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고 감정은 따뜻함에 끌린다. 내가 인생에서 특히 경계했던 유형이 하나 있다.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진심을 비처럼 기록해두고 나중에 그 기록을 무기처럼 꺼내 쓴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이 말은 호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다. 그 말 속에는 도움을 준 사실보다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도움은 사람을 묶는 끈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손길이어야 한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그 손길은 통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반대로 나는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준 것을 쉽게 잊는 사람, 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사람, 작은 배려에도 큰 따뜻함으로 응답하는 사람. 이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받고 신뢰받는다. 그들은 호의를 거래하지 않고 마음을 흘러가도록 두며 상대를 억압하지 않는다. 그 덕분에 그들의 곁에는 늘 사람이 남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부자는 결국 사람을 남긴 사람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관계는 마음을 주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마음을 존중하는 데서 유지된다. 사람은 그 순간 느낀 따뜻함 때문에 가치 있고 그 순간 느낀 불편함 때문에 멀어진다. 특히 밥 한 끼 자리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 누군가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계산서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감사, 당연함 대신 고마움. 이 작은 태도들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꾼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을 얻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어떤 관계도 오래 살아남고 어떤 인생도 공허해지지 않는다. 나는 세월을 오래 살아보니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철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사상도, 이념도, 심지어 능력도 아니다. 결국 사람 사이를 지탱하는 힘은 하루의 태도, 순간의 마음, 작은 존중이었다. 많은 이들이 위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큰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관계를 살리는 것도,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언제나 작은 순간들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눈이 더 섬세해졌다. 특히 밥값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담아 지갑을 꺼내고, 누군가는 무심하게 뒤로 물러서고, 누군가는 아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 짧은 몇 초간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미래를 보았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말로 설명하려 하지만 밥 한 끼에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거짓이 없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중에 늘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인재가 있었다. 그는 능력이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받은 것을 쉽게 잊지 않고 준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회장님, 저는 사람을 얻고 싶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편하려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이해했다. 따뜻함은 계산이 아니고 진심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반면 나는 따뜻함 없이 계산만 남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철저하고 정확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 정확함은 어느 순간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결국 거리감이 되었다. 사람은 정확함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함보다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편안함은 따뜻한 태도에서 나온다. 숫자는 관계를 공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온기가 없는 숫자는 관계를 딱딱하고 건조하게 만든다. 나는 기업에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에서도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다. 내가 경영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들은 따뜻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능력을 이룰 수 있었지만 마음을 잃었다. 마음을 잃은 사람은 결국 기회도 잃는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으로 움직이고 따뜻함으로 붙잡힌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줄 때는 마음을 닫는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언뜻 보면 현명해 보이지만 인생의 본질을 모른다. 받은 것을 갚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기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함께 갈 동료가 없다. 혼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혼자 남는 법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사람의 본심은 어려울 때보다 사소한 때에 더 잘 보인다는 것을. 한 끼 식사에서, 작은 선택에서, 밥값을 내는 순간의 태도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한마디에서 사람의 인생이 보였다. 짧은 시간 동안 보이는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사람은 성격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는 어느 순간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의 말보다 그의 손짓, 표정, 반응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특히 누군가 대신 밥값을 냈을 때 보이는 몇 초의 반응은 그의 전체 인생 철학을 보여주었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여긴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보다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킨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신뢰를 기반으로 더 큰 기회를 얻는다. 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죄책감보다 당연함을 택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반복되면 감사가 아니라 권리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심리적 착각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상대가 베풀어준 진심은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더 하지 않으면 불만으로 바뀐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무서운 균열이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받은 호의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잃는 사람은 받은 호의를 가장 빨리 잊는 사람이다.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이 깊어지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마음이 얕아진다. 얕아진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결국 인연을 지키지 못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큰 것을 하지 마라. 작은 것을 깊게 해라. 밥값을 낼 때 보이는 미소, 작은 고마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 이런 사소한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관계란 거창한 울림이 아니라 작은 따뜻함의 누적이다. 그 누적이 사람의 인생을 비추고 그 누적이 결국 자신을 지킨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말아라. 사람은 큰 배려를 통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존중을 통해 평생의 인연이 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오래 지킬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인연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며 여러 번 실망하고 여러 번 감동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사람은 큰 진심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존중에 머문다. 그리고 작은 무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상처가 된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태도로 이어지고 마음으로 유지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관계의 흥망을 지켜봐야 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정이 식어서 멀어졌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멀어졌다. 그러나 나는 안다. 정이 식는 것은 오해 때문이 아니라 오해를 만들 만한 태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이유 없이 멀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이유 없이 차갑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게 만든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이 쌓여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파장의 결과다. 나는 밥 한 끼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힘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 밥값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척도다. 누군가가 대신 계산서를 들었을 때 그때의 표정과 말, 반응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보여준다. 진심 있는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들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무게를 소중히 여긴다. 반대로 마음이 얕은 사람은 받은 것을 쉽게 잊고 당연함 위에 안주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태도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어떤 관계든 깨지는 순간에는 이유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파괴가 말보다 깊은 곳,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많은 직원들이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줄어들고 당연함이 자리 잡으면 관계는 금세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 삐걱거림을 방치하면 어느 날 관계는 이유도 모른 채 끝이 나버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큰 싸움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무시를 견딜 수 없어서이다. 작은 무시는 말없이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빈틈을 만든다. 그 빈틈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은 뒤돌아선다. 사람은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해도 마음은 절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잃었다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났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에게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했다. 회장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의 태도가 저를 놓아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의 무게다. 사람은 돈에 상처받지 않지만 마음을 대하는 방식에 상처받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닫는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는 절대 비어있지 않는다. 그 자리는 서운함, 불만, 실망이 채운다. 마음이 한번 무거워지면 관계는 가벼워질 수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고마움은 관계의 뿌리다. 뿌리가 약해지면 어떤 나무도 오래 설 수 없다. 나는 사람이 왜 관계를 떠나게 되는지 연구하듯 지켜보았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받는 것조차 잃는다. 받기만 하면 편한 줄 알지만 결국 마음을 잃고 기회를 잃고 사람을 잃는다. 반대로 주는 사람은 때로 외롭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장 많은 사람을 얻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기억한다.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감정이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도움을 줄 때는 마음을 담지 않았지만 그 도움을 대가로 요구할 때는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 내가 너한테 해줬잖아 라는 말 속에는 진심이 없고 오만함만 남는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를 속박하고 계산을 강요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심은 자유롭게 하고 계산은 상대를 묶는다. 진심을 빌미로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지켜보며 이런 결론을 얻었다.
관계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감사하는 습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작은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과도 오래 갈 수 있다. 반대로 작은 무시에 익숙해진 사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잃는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은 고도로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큰 일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머무른다. 큰 사건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태도로 평생의 인연이 된다. 그리고 사람을 잃는 것도 항상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인생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이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이다. 나는 이 진실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관계의 무게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나는 오래 살면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배운 책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몸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잃는 이유도 사람을 얻는 이유도 모두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순간 중 가장 많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밥 한 끼에서의 태도였다. 사람들은 밥값을 내는 문제를 겉으로는 사소한 일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무게와 관계의 온도가 그대로 녹아 있다. 나는 한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 실적보다 더 진실하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였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대가가 수십 년 동안 따라 붙고 사람을 잘 곁에 두면 그 관계가 인생 전체를 지켜준다. 사람의 진심은 큰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자리, 특히 계산서 앞에서 더 잘 보인다. 나는 늘 밥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누군가 대신 지갑을 열었을 때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상대의 따뜻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거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가벼움은 언젠가 인연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곤 했다. 어떤 관계든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관계에서도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에 흉터가 생기면 그 관계를 더 이상 안전한 곳으로 느끼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오래 머물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마음의 무게를 잊지 마라.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 가운데는 받기만 하거나 계산만 하거나 혹은 마음 없이 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편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은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마주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다. 관계는 마음의 따뜻함으로 이루어진다. 따뜻함이 없는 삶은 성공을 이룬다 해도 텅 비어 있다. 나는 어느 날 한 후배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받은 것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상대가 준 마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관계가 왜 흔들리는지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준 것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준 것을 대하는 태도로 상대를 평가한다. 작은 감사라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를 얻는다. 반대로 받은 것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관계를 잃는다. 나는 늦은 나이에 이런 진실을 배웠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감사받지 못한다.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고립과 피로로 채워진다. 나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고마움을 입 밖으로 내라. 상대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난다. 나는 또 한편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주는 사람들도 종종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상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그 마음도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상대에게 익숙해지고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면 결국 이들이 받는 건 감사가 아니라 서운함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심을 베풀되 상대가 그 진심을 가볍게 대할 때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라.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지 않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진심을 줘야 할 곳에 주고 스스로가 지켜져야 할 때는 지켜야 한다.
나는 관계를 오래 보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사람은 자신이 편안한 곳에 머문다. 그리고 편안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계산하는 자리에서는 편안함이 생기지 않는다. 당연함이 자리 잡은 자리에서도 따뜻함은 생기지 않는다. 오직 존중과 감사, 작은 배려가 있는 자리에서만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오래 머문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다루.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란 함께 웃을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인생이란 결국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확신한다. 평생을 지켜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미소 하나에 대한 결과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쌓는 인연들이다. 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다. 인간관계는 절대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천 번의 작은 온기와 수천 번의 작지 않은 존중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반대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거대한 사건이 아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이 반복되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균형이 깨어질 때 인연도 함께 부서진다. 사람은 큰 배신보다 작은 실망에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잠깐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 계산서를 보며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는 모습, 누군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몸을 뒤로 빼는 모습, 또 다른 누군가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을 짓는 모습. 그 순간들의 흐름 속에서 나는 사람의 인생을 읽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는 설명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회장님,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큰 일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보인다. 사람의 진심은 어떤 거대한 성공을 했는지가 아니라 사소한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에서 파악된다. 작은 밥자리, 작은 도움, 작은 고마움. 이 순간은 작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결은 결코 작지 않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받은 것을 잊는 태도. 둘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침묵. 셋째, 당연하다는 듯 바라보는 눈빛. 이 세 가지가 함께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소리 없이 기울어지고 결국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상대의 마음이 언제부터 무거워졌는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아주 유능한 직원 하나를 가까이 둔 적이 있었다. 그는 업무도 잘했고 아이디어도 풍부했다. 그러나 단 하나, 감사의 마음이 부족했다. 도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예상된 일처럼 받아들였다. 심지어 내가 직접 도와준 적이 있었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는 주변에서 신뢰를 잃고 결국 조용히 조직을 떠나게 되었다. 떠난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의 가벼움이었다. 사람은 실수로 관계를 잃지 않는다. 태도로 잃는다.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에게 준 배려의 크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려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는 반드시 기억한다. 고마움은 기억되고 당연함은 잊힌다. 그리고 당연함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왔다. 사람은 편해야 오래 남는다. 편안함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 편안함은 태도에서 오고 진심에서 온다. 나에게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고 작은 선의에도 따뜻하게 반응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인생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사람과 돈의 차이는 이렇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을 할수록 나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상대의 마음을 다루는 것. 그것은 돈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미묘한 일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밥자리를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밥을 얻어먹었고
또 나에게 밥을 사주었다. 그러나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보여준 작은 표정, 작게 고개를 숙인 모습, 진심으로 건넨 한마디. 그 따뜻함이 내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래가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래 찾았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오래가는 관계는 작은 존중을 잃지 않는 관계다. 오래가는 사람은 감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오래 남는 인연은 당연함을 멀리하는 인연이다. 반대로 인연을 잃는 사람은 언제나 비슷했다. 받기만 하고 받는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사람에게 잘했다. 그러나 내가 본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보였다. 나는 사람에게 계산했다. 나는 살아오며 깨달았다. 진심으로 준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진심을 잃는다. 관계란 멀리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보다 단순할 수 없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곳에 머물고 자신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곳을 떠난다. 나는 인생 말년에 이르러 이렇게 확신한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다.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것은 마음을 잃지 않은 인연들이다. 그리고 그 인연들은 언제나 작은 말, 작은 태도,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깊이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한 번에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은 천천히 식고 조용히 멀어지고 아주 작은 순간들에 의해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 감사하지 않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대개 큰 사건이 관계를 깨뜨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세상은 정반대였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감사의 부재였다. 도움을 줄 때는 흔쾌히 웃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감사 없이 받기만 하면 관계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평생 이 진실을 수없이 경험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받은 것을 잊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한 후배와 점심을 먹었다. 그는 늘 배움을 강조했고 언제나 겸손한 척했다. 그러나 그 겸손은 말뿐이었다. 내가 몇 번 도움을 준 적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잃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길을 잃는다.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자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은 절대 능력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태도를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순간을 너무 많이 보았다. 초기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실력 있는 직원 중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웃었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느끼면 그 도움을 모두 잊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한 것을 과장하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그때 도와드렸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계산으로 엮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계산은 끝날 때 끝나지만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나는 오래전부터 후배들에게 강조했다. 감사는 인생의 자산이다. 잃지 말아라. 감사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 반면 당연함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며 어느 순간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만든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의 마음이 가볍게 취급되는 느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 오랜 파트너였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와 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그는 늘 내 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받은 도움보다 자신이 준 도움을 더 크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제가 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계를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관계를 거래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래가 된 순간 갈등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사람은 거래를 기억하지만 마음은 거래를 견디지 못한다. 나는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떠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을 살며 분명히 배웠기 때문이다. 거래로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또한 한 가지 중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사람은 실제로 받는 것보다
받는 순간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더 깊이 기억한다. 고마움을 잃은 얼굴은 사람의 마음에 차갑게 밝히고 따뜻하게 고개 숙여 말하는 고맙습니다는 오래도록 기억된다. 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늘 상대에게 베풀고 상대의 어려움을 먼저 챙겼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지인이 말했다. 어차피 네가 해주잖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게 아프게 밝혔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고 결국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다. 아, 내가 준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구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무너진다. 큰 배신이 아니라 감사의 사라짐, 따뜻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느껴지는 허무함 때문에 관계는 끝난다. 나는 기업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았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며 일하던 직원이 시간이 지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불이익을 받으면 크게 불만을 표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얕으면 관계도 얕고 관계가 얕으면 인생도 얕기 때문이다. 반면 마음이 깊은 사람은 작은 도움 하나에도 감사했고 세월이 지나도 그 감사가 흐려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를 얻고 사람을 얻고 인생을 얻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이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이다. 사람을 얻는 삶이란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는 거창한 원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언제나 작은 진심, 작은 고마움, 작은 존중으로 지켜진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오래된 인연을 만들고 그 오래된 인연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완성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왜 어떤 관계는 아무 이유 없이 오래가고 어떤 관계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끝나버리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와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관계의 수명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순간이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무시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나 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거의 호의는 기억 속에 남지만 현재의 태도는 마음속에 남는다. 그리고 마음에 남은 것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사람과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받은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만 오래 가라. 왜냐하면 나는 수없이 보았다. 감사를 잃는 순간 관계는 방향을 잃었고 관계가 방향을 잃는 순간 사람은 서로를 잃기 시작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준 마음보다 자신이 준 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이 베푼 것을 과장하고 상대가 베푼 것은 과소평가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그때 해줬잖아. 내가 늘 널 챙겼잖아. 같은 말을 쉽게 내뱉는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진심이 없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빚독촉이고 호의가 아니라 조종이며 따뜻함이 아니라 압박이다. 나는 평생에서 수많은 테이커를 보았다. 그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데 능했고 고마움보다 당연함에 익숙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사람은 떠나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관계를 잃고 나서야 왜를 묻는다. 하지만 정답은 언제나 그들이 만든 작은 순간 속에 있었다. 나는 인간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순간을 목격했다. 하나, 상대가 도움을 줬을 때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순간. 둘, 함께한 시간을 계산처럼 기록하고 차례를 따지는 순간. 셋, 받은 진심을 마음이 아니라 숫자로 평가하는 순간. 이 순간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상대의 마음이 조용히 다치기 시작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사람은 한번 다친 마음을 다시 열지 않는다. 그 마음은 강물이 아니라 유리처럼 깨지기 때문이다. 깨진 마음은 다시 이어붙일 수는 있어도 원래의 투명함을 되찾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이 아니라 태도로 유지된다. 노력은 인위적이고 지치지만 태도는 자연스럽고 오래간다.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작은 호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 태도들이 쌓여 깊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사람의 인생을 지켜준다. 나는 인생 말기에 이렇게 느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남는다. 그리고 편안함의 본질은
언제나 상대의 태도에서 온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상대 앞에서 내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지키고 싶으면 절대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확신한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가장 큰 마음을 낸 관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존중을 지켜낸 관계이다. 관계란 결국 그래야 한다.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고마움이 큰 인연을 만들고 평생의 사람이 된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잃었다. 그리고 수많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았다. 그 여정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인간관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경고를 보내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사람은 말로는 솔직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음은 작은 무시에도 흔들리고 작은 따뜻함에도 움직이며 작은 태도 하나에도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건넨 작은 무시는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가 떠난 순간만 붙잡고 왜? 라고 묻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자신이 떠밀어낸 사람을 마치 스스로 떠난 것처럼 오해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멀리 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대하는 습관이 있었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고 당연함으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마음이 있었다. 관계는 절대 하루아침에 기울지 않는다. 그 기울기는 누적된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인생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 이 필요한 만큼만 내는 사람, 아무것도 내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가장 많은 인연을 남긴다. 두 번째 사람은 계산적으로 움직이기에 인연의 끝도 계산처럼 끝난다. 세 번째 사람은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첫 번째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그들은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관계를 거래로 만들지 않았고 마음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받기 위해 주지 않았고 주었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바로 그 점에서 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 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 늘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빚을 지게 한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오히려 상대를 멀리한다. 나는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보았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을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 대신 부담을 느꼈고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진실을 수십 년의 실패 끝에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도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에 담긴 마음의 깊이를 두려워한다. 마음이 깊은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에게도 깊이를 요구한다. 얕은 마음으로는 그 깊이를 견딜 수 없기에 그들은 결국 떠난다. 나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그들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그러나 귀찮음의 반복은 상대의 진심을 갉아먹는다. 감사는 자주 해야 가벼워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무거운 침묵이 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관계의 마지막 신호가 된다. 나는 한 직원이 떠나던 나를 기억한다. 그는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배려를 당연히 여기고 받은 도움을 쉽게 잊었으며 가벼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종종 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직서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노력했는데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놓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능력은 사람을 빌리지만 태도는 사람을 붙잡는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된다. 고마워요. 이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상대의 피로를 씻어준다. 반대로 그날은 내가 했잖아. 네가 이번엔 해야지. 이런 말은 관계를 좁히고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 사람은 돈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잃었을 때 떠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평생을 걸쳐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찾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을 얻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관계는 그 두 가지로 결정된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가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바라보고 경험한 인간관계의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고 동시에 무서울 만큼 정확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남고 마음이 사라진 곳을 떠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유무는 언제나 사소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나는 젊은 시절엔 능력이 인생을 만들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실적이 사람을 지킨다고 믿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조직을 이끌고 인연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떠나보낸 끝에서야 깨달았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고 사람을 붙잡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태도의 무게였다. 사람들이 나에게 흔히 물었다. 회장님,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복잡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다.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겉으로는 한마디 사과로 해결될 것 같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 말 한 줄로 시작된 갈등이 아니라 말이 없던 순간들이 쌓이며 생긴 균열이었다. 나는 그런 균열의 시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작은 배려가 하찮아지는 순간, 따뜻한 말이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짐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관계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으로 무너진다. 나는 평생을 걸쳐 도움을 준 사람보다 도움을 고마워하던 사람을 더 신뢰했고 주려고 하기보다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을 더 가까이 두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키는 힘은 주는 데 있지 않고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사람은 돈을 잃고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시 마주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고 닫힌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 작은 호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관계를 지켜주는 강한 힘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관계의 본질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이다. 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후자는 언제나 내 인생에서 오래 남았다. 나는 인생 황혼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나는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의 마지막 경영 철학이기도 했다. 기업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나는 몸으로 체험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때로는 마음을 놓친다. 그러나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 이후에 보이는 태도였다. 고마움을 회복할 줄 아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작은 회복의 태도가 관계를 다시 숨쉬게 했다. 반대로 그 작은 태도를 잃은 사람은 영영 회복하지 못했다. 마음은 오만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는 당연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가치는 마음의 깊이로 결정되고 관계의 깊이는 태도의 무게로 결정된다. 태도가 가벼운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지나가고 태도가 따뜻한 사람은 인생을 따뜻하게 남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평생의 인연은 결코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작은 감사, 작은 존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남고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을 떠난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든다.